원래 저희가 이 발제를 준비할 때 서로 각자 글을 보고 한 게 아니고 발제자분께서 각자 하신 거여서 이 마지막에 발제하다 보니까 제가 할 말들을 다 빠져가다가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삼바 분식회계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종래에 봤던 것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또 하나는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특징이 한번 먼저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서 그렇지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 기업. 2011년에 창업을 했어요. 설립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한 지 10년이 안 됐는데 자산 가치가 1조 이상인 회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1년에 창업을 했어요. 설립을 했죠. 그리고 지금 2019년이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자산 총액이죠. 이게 지금 27조입니다. 27조. 이게 지금 유니콘 기업이에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업이 마치 구태의연한 종래에 판단하는 어떠한 경영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종래의 기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종래에 있었던 룰이라고 하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이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 종래 사업의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IFRS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규정 중심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회계 기준원이 있죠. 거기서 한 회사의 회계만 할 때는 구체적으로 회계장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죠. 그런데 IFRS 되면서 이건 원칙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재무제표를 다 따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룰을 정확히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FRS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들, 상장 기업들은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0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15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5년이. 왜냐하면 2015년에 회사가 수익이 급증을 했고요. 다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제약 가운데서 자가 면역 치료제 이것이 우선 시판이 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판매 승인이 나면서 다시 말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회사입니다. 대박이.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아까 말한 바이오젠이 투자도 억지로 하고 지켜만 보던 그 벤처기업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들한테 또 새로운 기업한테 아직 책임 말씀하신 대로 회계 기준도 명확하게 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은 금융감독원에서 또는 금감위에서 증선위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위 말하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부족하죠. 특허 기술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서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랑 합작을 했다는 겁니다. 합작. 외국계 회사랑 합작한 겁니다. 회사랑.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계 회사한테 실은 아까 책임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젠이 실은
15%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혹시 성장 예상에서 콜옵션을 둬서 49 만의 질주까지 싸게 주식을 달라고 할 수, 팔라고 할 수 있는 이 콜옵션을 갖고 있는 조건부 이면 계약이 있었던 거죠.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보면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실은 이 분식회계라고 딱 결정이 지금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식회계는 이 상장회사가 시장에서 투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투자를 받거나 하기 위해서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 계상을 해서 주식을 비싸게 평가하도록 해서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대신 문제는 뭐냐? 회사가 이익을 보긴 보지만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 현행법에는 분식회계 규정이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할 사실을 기재 안 한 경우에 그래서 사업보고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공시하는 이것이 우리가 말 허위 공시가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 허위 공시가 문제가 되려면 허위 공시가 되면은요 일단은 회사한테는 기본적으로 형사상 아까 말한 또 행정벌 주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증권 집단 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소송하면 그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우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가설상의 오류가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장에 파급적 엄청난 파급을 주는 그러한 법적 판단을 하도록 한 것은 크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제가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2014년 다시 말하면 2012년부터 바이오젠과 합작 그러니까 에피스를 만든 시점은 2012년이죠. 그리고 2014년 이때까지 회사 지금 현재는 증선이 입장은 2015년에 종속 관계사를 봤으면 2012년 14년까지도 관계사를 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회계 처리를 할 때 2015년 이전과 2015년 이후가 회사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가면 치료제뿐만 아니고 7종의 소위 말하는 바이오시밀러 다시 복제약이 실은 생산을 했죠. 그리고 이제 판매 승인을 받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2015년과 2014년 이전은 전혀 자산 가치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왜 그걸 관계사로 안 하고 종속회사 했냐고 하는 것은 같은 시점으로 같은 가치로 같다고 하는 가설을 정한 겁니다. 저는 이 가설은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2015년에 종속회사를 관계사로 바꾼 것은 아무런 변경 사유가 없는데 바꿨다라는 가설을 지금 증선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사유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바이오젠이 2015년에 복제약이 이제 판매 승인받고 유럽에서도 승인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치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15%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콜 옵션대로 이제 50-1주를 다 콜옵션 행사를 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관계사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종속회사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관계사로 바꾼 것이고, 그리고 52%를 아까 책임 말씀
확보할 수 없는 계약 조건을 충족 없었기 때문에 관계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변경 사유 없이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또 그런 가설은 또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삼성바이오가 실은 자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회계 법인들한테 그거를 승인하라고 적정 처리하라고 적정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의적인 회계 기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FRS는 그 회계 기준은 회사만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정한지를 회계법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법인이 삼성이 바이오가 자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마련했다. 이것도 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증선위에서 회계법인도 함께 지금 그 형사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IFR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 담당 그 해당 기업이 기준을 정하고 그 적정한지를 회계법인들이 감리하는 이런 형태 자체를 지금 증선위가 부정한 형태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어쨌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이 감리한 거에서 적정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 회계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 이러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설은 당연히 기각된다 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이런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본안 소송 들어가서 충분히 검증이 되겠죠. 검증될 겁니다. 저는 법원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된 것들이 실은 그대로 만약에 증선위가 요구한 대로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어디로 갈지 매우 걱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분식회계라는 가지고 규제하는데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행정벌, 형사벌 하려고 하는가? 더구나 주주들이 피해보는 소위 말하는 거래 정지까지 시키고 상장, 폐지, 논의 도막 있고 이 정도까지 몰고 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실은 국가 권력 또는 법을 통해서 과도하게 처벌을 하거나 행정벌을 가하는 경우를 과잉처벌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 30조 2항에 나와 있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면 한번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허위사실을 사업보고서에다가 작성해서 공시해서 회사 입장에서 이익을 보고 투자자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거예요.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데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2016년 상장하기 전에 2015년도에 계속해서 삼성바이오에서는 상장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유가증권 발행 신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권해석을 부탁을 했죠. 그래서 협회에서 이 기준이 맞냐 안 맞냐 물어봐고 금감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기준을 쓴다고 하는 데에서는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겠다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의도가 없다는 거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상장할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주가가 13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40만 원 정도 하죠, 그죠?
말하면 분식회계를 그 이후에 잘못해서 과연 주주들 손해를 받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주들 손해, 물론 개별적 중간에 팔고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자 피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처벌을 하는 것은 뭔가 실은 과잉, 금지원칙 위반되고 우리가 말하면 잘못하면 보호법이 없는데 쓸데없이 처벌하는 그런 과잉 처벌에 사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예. 되겠습니까? 예. 3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번 뭐 증선위 같은 경우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증선위, 뭐 금융감독원, 다 금융감독 당국들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그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난 걸 보게 되면 2016년에 금감원에서 그 회계 상장을 위해서 예를 들어 그 회계율이 적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적합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2017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재감일에서는 분식회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금융당국이라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번복해서 말을 했을 때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금융당국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디베이트가 발생하고 소송으로 가고 계속 이러는 경우에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자본시장,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대외실이 뚫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어쨌거나 법원에서 이제는 공익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금감원이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갭이라고 하는 기준의 회계 방식은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IFRS라고 하는 원칙 중심의, 그리고 기업들 스스로가 회계 기준을 정하고 회계법인들이 적정성을 판단하는 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갭이라고 하는 과거의 룰을 가지고 분식회계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실은 시대적으로 큰 오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증선위가 제시하는 이런 쟁점들, 문제제기들, 이런 가설들은 실은 기각되고 법원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검증이 돼서 기각돼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특히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러한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